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는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니 얼마나 좋겠어. 나도 집에서 맨날 먹고 놀았으면 소원이었겠다. 그 문장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리발처럼 차갑게 굳어가곤 했습니다.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말들이 남편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말과는 달리 제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명이 창가에 걸리기도 전 주방에 불을 켜고 아침 준비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에 쌀을 씻어 밥을 안 치는 일이 그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지은 밥이 아니면 절대 숟가락을 들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여 전날 미리 밥을 해두기라도 하면 불같이 노기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살림하면서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설마 이 밥 어제 한 밥이야? 하루 정도 그냥 먹어도 되잖아. 갓 지은 밥이 아니면 안 넘어간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거 하나를 못 해줘? 그냥 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가마솥밥을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남편은 유독 아침밥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밥 한 공기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고 온 남편이 휴대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며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것도 있던데 당신은 전업주부가 이런 것도 모르고 뭐 했어? 화면 속에는 작은 가마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가마솥이잖아. 딱 한 끼에 먹을 수 있게 나와서 진짜 좋더라고. 여기다 밥 해 먹으니까 예전에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 떼서 가마솥 밥 해주던 그 맛이 나더라니까. 당신도 당장 이 가마솥 살 생각해. 요즘은 압력밥솥도 잘 나와서 맛이 괜찮은데 굳이 가마솥을 뭐하러 사라는 거야. 글쎄 여기에 해먹는 밥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당장 주문해. 밥맛이 다 거기서 거긴데 하다 가마솥 타령까지 하고 난리야.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올라 제가 버럭 소리를 높였는데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저를 더 부려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 밥맛 자체가 다르다니까. 현철이 아내는 매일 아침 이 가마솥에 밥을 해준다던데 대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전업주부가 이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현철이 아내 보니까 전업주부지만 관리도 잘하고 요리도 수준급이던데 당신도 보고 배울 생각해. 전업주부도 레벨이 다 다르다니까. 남편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전업주부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사람이라 여기며 수시로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가마솥에 불을 올려 밥을 지어 상에 올렸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남편은 가마솥 밥맛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잠시라도 편히 숨 돌리는 꼴을 못 봐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에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막 끝내자마자 남편은 어김없이 입을 열곤 했어요. 오늘 점심은 그 수제비 한번 먹어볼까? 반죽해서 감자랑 애호박 썰어놓고 수제비 해먹자고. 저번에는 반죽이 영 이상하던데 이번에는 반죽 좀 잘할 생각해. 그때 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힘든데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 요즘 누가 반죽해서 수제비를 해먹는다고 그래. 수제비 그거 얼마 안 하니까 내가 사줄게. 나가서 먹자. 수제비는 무조건 손수제비가 맛이 제일 좋은 거야. 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거든. 아빠가 반죽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반죽이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반죽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까이 거 그럼 아빠가 하면 되겠네. 아빠 팔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잖아. 예전에 내가 막 매달려도 끄떡없었잖아. 그렇지. 내가 옛날부터 팔 힘이 좀 세긴 했지. 그니까 이번에 아빠가 그 힘을 한번 보여줘봐. 아빠 말처럼 엄마가 한 반죽은 영 맛이 없더라고. 그렇지. 너도 별로라고 생각했지? 어, 그러니까 아빠가 한번 해봐. 왠지 아빠가 한 반죽은 다를 것 같아. 전에 내 친구가 아빠 사진 보더니 근육맨이라고 감탄했거든. 그래? 근데 내 사진이 어디 있어서 봤어? 저번에 여행 갔을 때 반팔 입고 사진 찍었잖아.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때 아빠 근육 보고 대단하다면서 감탄하더라고. 그랬어? 어, 자기네 아빠랑 비교된다고 막 부럽다고 하는 거 있지? 이참에 아빠가 밀가루 반죽하는 사진도 찍어서 올리면 반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러다 팬클럽 생기는 거 아니야? 평소 기가 얇은 남편은 딸의 말에 슬슬 녹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듯 제 하루는 가마솥에 쌀을 안치며 시작됩니다. 국물을 은근히 우려내서 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손질해 밥상에 올리고 나면 싱크대에는 어느새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곤 했어요. 기름기가 눌러붙은 접시를 하나하나 손끝으로 문질러 닦고 거품을 헹궈낸 뒤 물기를 털어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까지 마치면 벌써 오전해가 중천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가 끝나면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탈탈 털어 건조대에 널었어요. 거실과 방을 오가며 먼지를 쓸어내고 물걸레를 꼭 짜서 바닥을 훑어내고 나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있곤 했습니다. 남들은 집에서 빈둥대는 전업주부가 대체 무슨 할 일이 있느냐고 묻지만 전업주부의 하루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쓸고 닦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밥을 준비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남편은 외식이라는 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그날 저녁 메뉴를 문자로 보내오곤 했어요. 한마디로 쉼표 없이 이어지는 노동이었고 뭔가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남편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기에 저는 하루 종일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티끌 하나 남기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깔보듯 대했어요. 말끝마다 같은 소리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거든요. 그래도 집에 있잖아. 밖에서 돈 벌어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보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하겠네. 내 잔소리가 못마땅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던지. 남의 돈 버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마치 낡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남편은 날마다 똑같은 말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딸과 사이가 나란히 들어섰는데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언가 감추기 어려운 묘한 설렘 같은 것이 살포시 어려 있었어요.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던 사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사이가 멋쩍은 듯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곧 장모님 생신이시잖아요. 부모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돈 두 분이 점잖고 다정한 분들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 생일까지 챙겨주시겠다니요. 쑥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포근한 온기가 가슴 안쪽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어요. 내 생일이 뭐라고 내 생일까지 챙기신다고 그래. 철마다 과일도 보내주시고 그러셔서 고마워하고 계시거든요.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사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매년 있는 생일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식사하자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그래도 죄송해서 그렇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기쁨으로 차오르고 있었어요. 사돈 두 분이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그날을 위해 따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 한귀퉁이에 촉촉히 물을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나 안사돈과는 만날 때마다 대화가 물 흐르듯 잘 통했기에 다시 마주 앉을 생각에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속에 살며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 사돈 두 분과의 식사날이 되었습니다. 데리러 온 딸이 차에 오르며 말을 꺼냈어요. 원래는 집에서 식사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멋진 레스토랑 예약했다나 봐. 내 생일이 뭐라고 너무 비싼 곳으로 예약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밥 먹으면 좋지 뭐. 거기 고기 엄청 맛있어서 아빠도 좋아할 거야. 잠시 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외식이라면 질색을 하던 남편 탓에 그런 고급스러운 장소는 까마득히 오랜만이었는데요.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을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살랑살랑 설레었습니다. 다 함께 마주 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불쑥 입을 열었어요. 저는 원래 외식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을까 싶어 입에 든 음식을 꿀꺽 삼킨 채 동작을 멈췄는데요. 다행히 남편은 예의 없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외식도 필요할 것 같네요.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기분이 참 좋네요. 사돈 덕분에 오늘 호강합니다. 아닙니다. 집밥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 집으로 모실까 하다가 저번에 여기서 아내랑 같이 밥을 먹다 보니 참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밥만 고집하던 사람인지라 전에는 이런 곳에서 밥 먹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보니 분위기도 좋고 그동안 이게 뭐라고 이런 거 하나를 못 누리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바깥사돈이 싱긋 미소를 머금으며 안사돈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분위기 좋은 이런 곳에 와서 아내랑 같이 밥 먹으면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고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나와서 아내랑 시간을 보낸답니다. 오늘은 사돈 두 분과 아들 며느리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바깥 사돈은 남편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온화하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났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만날 때마다 안사돈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나간 추억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남편과 바깥사돈이 생각보다 와인을 많이 비웠고 남편이 슬슬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도 대학 졸업하시고 지금껏 회사 다니셨지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급히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저보다 더 오래 사회생활을 하셨으니 진짜 오래 회사를 다니셨네요. 그렇죠. 한평생 회사를 다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이제는 슬슬 물러나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상사 눈치 봐야 하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곧이어 남편 입에서 익숙한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건 회사 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 살림하는 게 훨씬 낫긴 하죠. 바깥사돈이 동조하자 남편이 신이 난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 살림할 게 뭐가 있다고 힘들다고 하는 건지 진짜 한숨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집안 살림할 게 없긴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내과에서 손빨래를 하셨다니까요. 거기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짓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 세상은 여자들만 편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점잖고 배려심 깊던 박하사돈마저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부럽기만 하던 안사돈도 결국에는 나와 같은 처지구나 싶어 가슴 한편이 안쓰럽게 저려왔어요. 그 이후에도 남편과 박가사도는 한참 동안이나 전업주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른 저와는 달리 안사도는 그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 안사돈이 오랜 세월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스쳤어요. 그렇게 남편과 박가사돈은 와인을 몇 잔 더 기울였고 잠시 후 박가사돈이 제안을 했습니다. 기분도 좋고 한데 저희 집에 가서 간단히 한 잔 더 하시고 가시죠. 와인도 좋긴 한데 저는 소주 체질이라서요. 그래도 될까 모르겠네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보, 당신도 괜찮지? 그럼 나야 무조건 찬성이지. 마침 집에 안주거리도 있어서 금방 준비할 수 있어. 안사돈이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선선히 수긍했고 얼떨결에 사돈 댁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사돈집에서 받은 충격은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갖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안쪽에 조용히 대기 중인 로봇 청소기, 주방에 자리 잡은 식기세척기와 베란다에는 건조기, 그리고 대형 오븐이 있었고 인덕션 옆에 놓인 멀티 쿠커라는 제품까지 집에 없는 게 없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제 아까 집안 살림할 게 별로 없다는 말에 동조했던 안사돈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딱 보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박가사돈이 아내의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지 말이죠. 남편도 적잖이 당황한 모양인지 집안을 두리번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로봇 청소기입니까? 예, 저거 하나 있으면 집안 구석구석 청소는 물론이고 물걸레질까지 다 해주지 뭡니까? 전에는 아내가 침대 밑에 먼지를 닦아내느라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다 해주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청소도 깨끗하게 정말 잘합니다. 요즘은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청소하고 걸레질하는 게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써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나이도 들어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아내는 운동하면 건강도 좋아질 테고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역시나 박가사도는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오해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안 곳곳이 살림하기 편하게 꾸며져 있었으니까요. 하물며 집에서 살림하는데 고생한다고 엄청 비싸 보이는 안마 의자까지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여러 가전제품들을 둘러보며 부러움이 차오를 무렵 바깥 사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니 식기세척기니 뭔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다 돈 낭비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말을 멈춘 바깥 사돈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한 번은 제 절친한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냥 통곡만 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곧 그 친구 휴대폰에서 친구 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깥 사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삼촌,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랑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온 가족이 가족처럼 지냈으니까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리 됐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운전해서 그 병원으로 갔더니 친구는 실신 직전이고 자식들도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재수씨, 그러니까 그 친구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 사돈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울부짖는데 산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은 살다 살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에 어렵게 휴가를 내고 제가 장례 절차를 진행했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만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았어요. 장례식 내내 친구가 울부짖는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바깥 사돈이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털어 넣었습니다. 오래된 아픔과 소주의 쓴맛이 뒤엉킨 듯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그 이후 친구는 회사도 그만둔 채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가 오며 가며 챙겨줬지만 재수씨 빈자리를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바깥 사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는 닮는다고 친구나 저나 참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노후 준비 안 돼서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노후 준비는 필수라는 압박 같은 것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깥 사돈이 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노후 준비도 아내가 옆에 있어야 행복한 거지 혼자 있으면 사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친구 아내도 참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세탁기가 어찌나 오래됐는지 고장나는 날도 많아서 이불도 손빨래를 하기도 했고 진짜 악착도 그런 악착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울면서 말하길 전에 빨래 건조기가 막 유행하던 시기에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사준 게 평생 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일 할 시간에 운동하고 건강관리했으면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도 그리 고생한 사람한테 그 건조기가 뭐라고 그걸 하나 못 사줬는지 그게 한이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안사돈이 조용히 바깥 사돈의 손을 잡았고 바깥 사돈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사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라는 아내 모습을 조금씩 관찰해 보니까 종일 구부려서 쓸고 닦고 집안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집밥만 먹다 보니 반찬 몇 개 하다 보면 설거지나 한가득이고 집안일도 적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서 건조대에 널고 욕실 청소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 보니 녹초가 되더라고요. 아내는 음식까지 맨날 하는데 참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랑 이것저것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을 하라고 말이죠. 요즘은 퇴근하고 함께 운동 다니는데 건강해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깥사돈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친구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전부 해줬으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보통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면서 지금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깥사돈이 안사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친구 보면서 인생 별거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껏 동반자로 살아온 아내와 남은 시간을 오손도손 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바깥사돈의 말이 끝났을 때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피도 눈물도 없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로 인해 약간의 변화가 시작될 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빨래 건조기가 있으면 훨씬 편한 건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가슴이 살짝 뛰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니 편하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 건조기보다는 로봇 청소기? 그게 더 필요하긴 하지. 바깥 사둔 말처럼 침대 밑이랑 소파 밑까지 청소하려면 구부렸다 폈다를 매일같이 해야 하니까 무릎이랑 허리가 아프긴 하거든. 집안일이 쉬워 보여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긴 해. 그래? 근데 난 그 로봇 청소기가 꼭 필요한 건지 아직 모르겠네. 한번 생각해보자고. 바깥사돈의 이야기에 느낀 바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생각해보겠다던 남편은 그 뒤로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당신 생일 때 챙기지도 못했다고 현철이 아내가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 현철 씨네 부부가 언제부터 내 생일을 챙겼다고 그래? 너무나 뜬금없는 소리라 되물었지만 남편이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글쎄 밥 산다고 하니까 시간 비오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현철 씨네 부부를 만나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의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깃집에 자리를 잡자마자 현철 씨 아내 민주 씨가 돼지갈비를 직접 굽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고기 굽는 건 제가 전문이니까 많이 먹어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되는걸요. 생일이신데 당연히 제가 구워야죠. 어차피 저는 많이 먹지도 않아서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도 말이야. 재수 씨처럼 관리 좀 하고 그래. 이 사람은 운동의 운자도 몰라요. 둘째 낳고 뿔은 저 몸 상태가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요. 어머, 나이 들수록 운동은 꼭 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래서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앞으로 재수 씨랑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잘 배워봐.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스스로를 가꿀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리고 재수 씨도 로봇 청소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잘만 살고 있다고 하던데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오늘을 계기로 재수 씨한테 많이 배울 생각해. 민주 씨가 얌전히 고기를 뒤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얼핏 들었는데 우리 같은 전업주부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잘 알다 보니 저는 미안해서 그런 거 사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측은지심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남편 보약 한 째 더 해먹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재수 씨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다르네요. 현철아, 이런 훌륭한 아내가 있는 네가 진짜 부럽다. 그날 남편은 식사 내내 민주 씨 칭찬과 함께 비교하는 말을 끝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어요.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다음날 끓일 국거리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마구마구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 친구 현철 씨였습니다. 급히 남편을 불렀더니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나왔고 얼핏 수첩은 현철 씨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기에 조용히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줬어요.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현철 씨가 통곡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집 근처 카페로 갔는데요.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현철 씨를 데려다주고 돌아오자마자 기막힌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니 현철이 아내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말이야. 현철이 아내가 5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지 뭐야. 뭐? 바람이라니? 주변에 바람을 피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보니 바람이라는 건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만 알았어요. 동창인가 뭔가 하는 놈이랑 5년 넘게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놈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한가 보더라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설마 현철 씨가 잘못 본 거 아닐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철 씨 아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글쎄 두 사람이 모텔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걸 현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잖아. 거기다 낌새가 이상해서 사람까지 고용해서 미행을 붙인 모양이야. 근데 바람이 확실하대. 이미 자백도 받은 모양이야. 남편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긴 민주 씨가 나이에 비해 관리도 잘 됐고 얼굴도 예쁘니까 가능하긴 하겠네.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동안 민주 씨가 몸매도 좋고 자기 관리도 잘한다고 하면서 곰보다 여우가 낫다는 말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당신이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버럭하고 난리야? 제가 일침을 가하자 남편이 대꾸를 못한 채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동안 남편한테 그렇게 잘했던 게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죄책감 때문에 그랬구만.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드라마에서 보면 바람 피우는 사람들 특징이 미안하니까 집에서는 더 잘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상대가 바람 피우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니까.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보고 민주씨 반에 반만이라도 닮으라고 하더니만 대체 뭘 닮으라는 거야? 그럼 설마 나도 민주씨처럼 관리해서 바람이라도 피우란 얘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남편에게 또다시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대박 사건이야. 대박 사건이라니? 혹시 임신한 거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젯밤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돈 줄 테니까 로봇 청소기랑 건조기, 시댁에 있는 가전제품들 확인해보고 괜찮은 걸로 알아봐서 사라고 하는 거 있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 거를 사라고 한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며칠 내로 사서 보낼 테니까 알고 있어. 근데 아버님 얘기 듣고 나서도 신경도 안 쓰더니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럴 일이 있었어. 그럴 일이라니. 딸에게 현철 씨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자 딸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맨날 엄마랑 비교하던 그 아줌마잖아. 그 아줌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야? 아주 꽃이다 꽃이어. 그러게 아빠는 그 비교하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빠가 그런 걸 사라고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말도 마. 식기세척기까지 사라고 했다니까. 그건 그냥 해도 되는 걸 뭘 사라고 해. 그건 사지 마. 그냥 둬. 아빠 말이 예전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간병할 때 설거지 몇 번 해봤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랬다고 하면서 식기세척기도 꼭 사라고 했어. 근데 나도 써보니까 편하긴 해. 아버님 말처럼 그 시간 아껴서 엄마는 운동하고 어머님처럼 뭘 배울 생각을 해. 어머님 보니까 서예도 배우러 다니시고 양식 요리도 배우러 다니시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시던데 엄마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 엄마가 할머니 간병도 다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아빠가 너무하긴 했어. 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후 가전제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설치된 제품들을 확인하던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정말 고마워.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바깥 사둔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괜시리 심통 부려서 미안해. 한 번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나도 노력해볼게. 그리고는 무언가 더 꺼내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벌써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간병해준 것도 정말 고마웠어.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고맙다는 말을 왜 그리도 꺼내기 힘들었는지 모르겠네. 남편이 쑥스러운 얼굴로 뒷머리를 긁적였는데요. 시어머님 간병으로 고생했던 그 세월들을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져 갔습니다. 바깥사돈에게 이것저것 들은 모양인지 눈에 띄게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니까요. 며칠 전 함께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녹차 좋아하잖아. 저기 저 집 녹차 케이크가 아주 맛있다고 하던데 잠깐 들러서 먹고 갈까? 케이크를? 당신 단 거 싫어해서 케이크 같은 거 질색하잖아. 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았으니 앞으로는 당신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툭툭 내뱉는 불만 가득한 어조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헤아리는 부드러운 말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메말라 있던 마음의 물이 차오르듯 남편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우리 부부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나이가 들어 언행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굳어버린 습관일수록 고치기 어려운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매일 곁에 있기에 오히려 소홀해지고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무례함으로 둔갑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물결이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